이번 회차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브랜드 스토리를 적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이제 직전까지 간 건데, 오늘은 브랜드 스토리를 적고 그거 가지고 브랜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브랜딩이라는 내용이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브랜딩은 어떤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는 이 브랜드가 마치 인격체처럼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만들어주는 게 브랜딩이라는 식으로 이제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브랜딩이라는 게 엄청 막연해 보여요.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맞아. 이렇게 느껴지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가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사업계획서를 다음 회차에 쓰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얘를 조금 더 브랜딩화 시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게 다음 회차에서 저는 좀 많이 느꼈어서, 브랜딩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막연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브랜딩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브랜딩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남들과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은 좀 뭐냐면, 남의 것도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사람들을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강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누구의 것도 아니라 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나로 이렇게 브랜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라는 부분이 엄청난 키워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스널 컬러가, 대표님이 이제 뒤에 말씀 주시겠지만 주황인 거, 이런 것들도 주황을 보면은 마치 베스킨라빈스 하면은 딱 이제 우리가 분홍 색깔 그 스푼이 맞아요.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각인을 시켜서 사람들이 주황색 하면은 대표님 카페 딱 생각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브랜드 스토리를 적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브랜드 스토리를 적었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 브랜드의 우리가 이제 탄생 이유, 뿌리죠. 브랜드 탄생 이유가 어떻게 나게 됐고, 창업자 우리 본인의 열정, 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핵심 가치가 어떤 거고, 우리 카페의 미션, 그리고 목표와 방향,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고, 어떤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되게 장황하게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일단 적어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스토리는 집에서만 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출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좀 막연하게 내 개인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을 만나서 이걸 브랜딩화를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 기억 속에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게 하는 게 브랜딩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저는 느껴가고 있던 거라, 각 잡고 브랜딩을 해야겠다라고 대표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은 거라 전 되게 어렵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전 회차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이 메타인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핵심 부분이 그거예요.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과 전문성으로 어떻게 불편함과 어떤 행복감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전문성, 강점 이런 거 이제 시장성 파악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강점과 전문성들이 실제로 나만을 위한 부분이었나, 혹은 이제 내 카페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나.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나는 실제로 손님들한테 어떤 거 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뭔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파악하면서 계속 좀 뭔가 성장하시고, 이런 뭔가 시시콜콜하면서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나온 이 키워드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이제 인생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본 거죠. 탄생 이유, 그러니까 이제 거창하게 탄생 이유지만 그냥 뿌리, 내가 왜 카페를 하려고 하는지, 뿌리, 열정, 내가 얼마나 이 카페를 성공시키고 싶은지, 얼만큼 열정이 있는지, 내 카페 진짜 핵심 가치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 내가 소비자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미션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되게 거창하다고 하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래요. 내가 어떠한 목표와 내가 이런 열정과 어떠한 내가 소비자들한테 주려고 하는 미션들, 불편한 것들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 몇백 원의 차이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거를 또 다 놓치게 될 거고, 조금이라도 더 돈 벌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꾹꾹 눌러 담으면서 아마 적어보셨을 텐데, 대표님의 디테일한 스토리는 글 작성을 해주신 거 카페에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 부분 브랜딩에 대한 이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브랜드 스토리를 이제 이만큼 적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뽑으면 상호가 되는 거고, 한 문장으로 뽑으면 이게 슬로건이 되는 거고, 그거를 색상으로 표현해보면 퍼스널 컬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를 가지고 만든 이 스토리를 브랜딩이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전개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행복함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만들고 저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루하루 사실 너무 행복하고, 저는 지금 대표님을 만나서 발전하는 제 모습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설레임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공간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 공간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생긴다면. 그러면 제가 만들어진 이 공간에서 제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포커스가 다른데 제가 이때까지 있던 이런 모여졌던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고 발전하는 제 모습이 사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늘 똑같던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발전을 할 수 있고 제가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벤트가 온 건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에너지도 너무 좋은데, 이게 그래서 행복함이 뭐냐면은, 전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 공간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뭔지 아시죠? 대표님은 저 가게를 보면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만든 제 공간에서 모든 기획과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내가 짜놨는데 그거에 맞게 손님분들이 감동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재방문을 맞아요.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딱 그 마음이에요. 나라는 이런 별거 아닌 사람이 만든 이 공간에 와서 내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나도 주고 싶다라는, 그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담은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좀 그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이게 맞아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생각의 기준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통한 한 잔의 새로운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행동의 만나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결정을 해요.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장이에요. 생각하기로는 이 행복의 감정이 소비자들한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맞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서 이걸 적으신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가지고 우리가 카페라는 공간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 기준점 같은 건데,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네, 소비자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이 문장이 맞는지, 이걸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한 부분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한번 작성을 해서 수정을 다시 좀 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카페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스토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그래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상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행복과 나의 설렘,
나로 이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행복감 느끼는 거를 손님들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 이거 자체가 나인 거죠. 내가 샌드위치 만들 때, 내가 커피 만들 때 막 행복하니까 이 행복에 대한 감정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강점과 전문성이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다양한 부분으로 파악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이 한 단어는 그냥 나인 거죠, 나. 그냥 박혜령 나인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저는 한 단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브랜드의 색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색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음. 근데 주황색으로 하게 된 거는 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퍼스널 컬러에도 에너지가 있는 색을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디저트류의 강점이 저는 샌드위치인데 막연하게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보통 초록색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거든요. 신선함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커피가 주인 거라서 그런 색에 한정을 두고 싶지 않았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저를 뜻하는 거는 나를 하나로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저는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드러내는 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그냥 행복하고 오는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고, 이거를 나는 이 공간이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못 썼던 것 같아요. 뭔지 알지? 이거 되게 포장된 잘 가공된 문장?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퍼스널 컬러는 또 보면은 또 나를 너무 표현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진짜 나를 드러내도 생각해서 만든 이 결과를 어떻게 느낄지 사실 몰라요. 근데 맞아. 정말 티를 많이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이게 어떤 상품인지도 알고 어떤 건지도 알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내가 티를 내지 않으면 그게 상품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브랜드도 똑같아요. 티를 내야 돼, 이제. 강력하게 티를 많이 내고,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에도 현판을 붙여놨잖아요. 저 진짜 그거 하면서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막 국가대표 바리스타고 이런 거 사실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이것도 아니까 부끄럽지만 한 겁니다. 지금 제 마음 같은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막 사람들 지나가다가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큰 매장에 아주 조촐하게 현판 하나 이제 하긴 했는데 티를 내야 돼요. 우리가 이 브랜드를 만든 거, 나를 위한 브랜드를 만든 거, 이게 힘이 생기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점이냐면 우리 브랜드가 커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주문을 많이 하고 시장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힘이 생겨요. 이제 이 브랜드에 힘이 생겨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 그래서 대표님은 필수적으로 같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나의 가치를 올리는 행동들을 계속 같이 해주면서 매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소비자들의 대중적인 부분의 감각들을 많이 얻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따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정말 단골들 재방문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저는 그럴까봐 그거 아세요? 네가 뭔데 너를 저렇게 도배를 해놓고 너를 걸고 해, 약간 이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기엔 아직 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네 얼굴 걸고 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 얼굴까지 걸까라는 그 생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케팅적인 걸로 나는 내 얼굴 걸고 장사한다. 나는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제가 하는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실수들이 내 브랜드를 망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하나 할 때, 뭘 하나 할 때 신경을 엄청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다른 거죠. 결과물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말하지만 원주는 그냥 난데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나중에 내가 이게 잘 돼가지고 뭐 해가지고 엑시트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난데 뭘 내가 나를 팔아버리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브랜드를 다가가는 방식이 그래요. 프랜차이즈 각 잡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소비자들의 니즈만 파악해가지고 그 시장의 그 현재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것만 가지고 각 잡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엑시트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건 뭐냐면 엄청 밀도 있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도 엄청 좋고, 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완전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좀 티를 내주시는 거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 브랜드 로고 관련된 부분도 내가 다 주체고 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카페 이름이 카페 박혜령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로고로 우리가 녹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스케치 관련된 부분을 먼저 레퍼런스를 한번 가보셨죠? 부끄럽지만 제 얼굴을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도 찾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표님의 실제 옆모습이죠. 옆모습을 가지고 이거 드로잉 한다고 하나요? 네. 그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 초안을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자료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디자이너한테 줘야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디자이너분들도 보통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애매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뭘 자꾸 해달래. 그런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명확하게 이 레퍼런스,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자료들 같은 걸 많이 찾아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보여줘야 정확한 자료,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도 찾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각인시켜주고, 이제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 우리는 너한테 막 계속 행복을 줄 거야. 너도 뭔가 오늘 하루 활기차게 나처럼 이렇게 행복을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모든 어떤 것들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브랜드화로 될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했고, 로고 스티커나 쇼핑백, 메모지 이런 것들은 기성 제품을 이용을 해서 조금 또 반복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테이프나 스티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굿즈 상품들 막 이런 거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레퍼런스나 이런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를 디자이너한테 전달을 시켜서 이거를 또 가지고 더 잘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 모자 디자인, 뭐 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잘하는 디자이너분을 찾아가지고 찾은 거를 그대로 드리고 우리 슬로건도 드리고 다음 회차에 나오는 사업 계획서도 드리고 해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하면은 엄청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가의 힘을 또 빌려야 되는 데서는 또 빌리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 회차에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는 걸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입할지 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만 보고 카페를 차려도 될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그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에 그 다음 회차에는 이 직접 디자이너를 저희가 한번 모셔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건지 한번 설명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 같은 것도 한번 이제 받아보는 시간을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간단한 상품들 말고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그 카페에 첨부 자료에다가 제가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굿즈 상품 더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 그것 좀 디테일한 부분들 확인을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이제 굿즈 상품 만들고 객단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한번 진입을 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